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매주 수요일 아침 그 8시 반에 보고서를 발송을 합니다. 물론 공짜로요. 그래서 저 메일링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메일로만 저희 전달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유튜브로 저희 보고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작성자한테 저희 연구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보고서가 나갈 때는 항상 전국적인 상황들을 같이 분석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즉시 그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그 보고서의 논문 같은 곳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보고서는요, 이번에 가장 현재 시사적인 문제라서 행감에 대한 그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거부 시 대응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이 작성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또 양식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세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치를 요청을 해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도 살펴보시고요. 사안의 관점과 자료의 해석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세와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문이든 보고서든 그리고 정책 질의든 간에 그 핵심은 추세와 비교예요. 그러니까 추세는 뭡니까? 지금까지 최소한 3년 동안 이상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개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비교는 비슷한 기관끼리 비교하든가 비슷한 그 비교 대상들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역은 광역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특히 같은 광역 내에 있는 기초끼리 비교하면 좋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는 추세와 비교가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때 만들었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대해서 그 기관이 조치 결과를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전에 한번 지적했으니까 지적했는데 또 지적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뭐냐면 기존에 지적했던 것이 개선이 됐다면 지금 이미 문제가 해결됐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 개선됐다면 그나마 나은 거고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때와 지금 상황 변화가 뭔지를 추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료 제출 거부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처음에는 이제 왜 중요한가, 행감을 할 때 뭐냐면, 행감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행정을 감사하는 거는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서 지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폭로?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재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 하고 있는가, 그런 그걸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가장 처음 먼저 봐야 되는 건 부서별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죠. 그 업무 보고 자료를 토대로 행감을 시작합니다. 업무 보고 자료를 보시는데 대신 이 업무 보고 자료도 최소한 작년 거랑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 보고 자료를 볼 때는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작년하고 올해 걸 비교해 보면 달라진 점이 있을 수 있고 안 달라진 점이 있을 수 있죠.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면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나아졌으면 모르는 데서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작년에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해결이 안 된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2년치 업무 보고 자료를 비교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당연히 그 행정에 대해서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법조문은 지방자치법 내에
서류 제출 요구라든가 행정사무 및 감사권 및 조사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또는 조사의 보고 처리,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목록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개인 플레이로 물론 하시면 어떻게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이왕이면 의회에서 공통 요구 자료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료는 반복적으로 받으시고, 이번에 내가 새로운 영역, 새로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 그때만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A부터 Z까지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 자료 제출 요구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의회마다 공통 요구 자료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의정백과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저희 서류 제출 요구 자료들의 목록들을 저희가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엑셀로 만든 것들은 또 따로 요청을 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저희 보고 공통 요구 자료 목록으로 만드셔갖고 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요구 자료 목록의 표들이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교육청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가 큰 봉변을 당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뭐뭐뭐 관련 자료 일체라고 신청했다가 그 교육청에서 한번 당해봐라 하고 4톤 트럭으로 보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톤 트럭 차량을 국회의원회관 앞에 세워놓고 그 4톤을 옮기는 퍼포먼스를 연출했죠.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특히 표 형식으로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목록들을 저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지방의원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 규정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모두의 나라살림에 올려놨는데 클릭을 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회의 그 자료 제출 요구는 일반 시민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지만 의회 의원은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이미 행안부에서 그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걸로 명시를 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안 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도 가고 대법원도 가고 하면서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이 싸웠는데, 행안부에서 볼 때가 너무 소모적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거부하지 마라 그런 건데 아직도 물론 말을 잘 안 듣는 데가 많죠. 그래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료 요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의원님들이 좀 연구하시고 또 저희 연구소 같이 도와드릴 일이고요. 그리고 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과거 자료가 사실 기본이다. 과거 자료를 벗어나서 새롭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의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은 자료 제출 요구다. 네,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보고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